그림같이 A, B, C가 마이너스 D, 0, D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나는 이제 A하고 B의 위치만 서로가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A가 플러스의 전하를 띄고 A는 그리고 이제 B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대요. BC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다. 그리고 이제 C에 작용하는 이제 전기력, 그러니까 C는 B로부터도 전기력을 받고 A로부터도 전기력을 받는데 그 전기력의 합이 어, 나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F라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가에서는 이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의 경우 C는 A와 B로부터 전기력을 받는 거잖아요. 가에서 C는 A하고 B의 두 점 전하로부터, 그러니까 전하로부터 이제 전기력을 받는데 이때 이제 두 점 전하로부터 전기력이 이제 0이 되는 이제 위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C는 A와 B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의 0이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제 0이 되는 위치라는 거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전하가 와도 그 지점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이제 위치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가 같은 전하를 띌 때 플러스나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처럼 같은 전하를 띌 때 그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두 점 전하의 내분점에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4Q와 Q에 의한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은 둘 다 어때요? 플러스 플러스 전하 같죠? 그래서 루트 큰 전하 대 루트 작은 전하의 내분점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어떠한 전하를 갖다 놔도 그 전하가 두 점전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이 언제나 0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루트 4 대 루트 1이니까 2대 1의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DED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하나는 전하량이 플러스고 하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하일 때는 루트 큰 전하 대 루트 작은 전하의 이제 외분점. 그때 이제 외분점은 전하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 큰 쪽에서 이제 작은 쪽. 그래서 루트 4 대 루트 1. 즉, 이 경우도 2D 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4Q짜리로부터는 2D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1Q짜리로부터는 예, D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이 지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거. 다시 정리하면 서로의 전하가 다를 때는 루트 큰 전하 대 루트 작은 전하 쪽의 외분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으로 그 지점에 어떤 전하를 갖다 놔도 전기력은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에서 A하고 B의 점전으로부터 C점에서의 전기장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C가 받는 전기력이 왜 0이다 라고 했으니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 0이다. 그러면 루트 A의 전하량 대 루트 B의 전하량의 외분점이 C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로부터는 2D만큼 C가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의 전하량을 우리가 4Q라고 한다면 B의 전하량은 Q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Q짜리 A와 Q짜리 B의 전하량은 서로 어떻다? 달라야 한다. 근데 A가 플러스 전하가 됐죠.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전하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Q 값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요? B하고 C에서의 전하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C는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량이 얼마다? Q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전하량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이제 나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나로 넘어가서 B는 이제 마이너스 Q, B는 마이너스 Q였죠. 전하량이 마이너스. 그리고 A는 플러스 4Q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C는요,
오른쪽으로 알짜 전기력을 지금 받고 있네요. C는. 근데 C의 전하량은 아까 이제 Q가 됐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C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 C가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을 우리가 이제 CB라고 할 거예요. C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 그러면 C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4D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 C가 A로부터 받은 전기력. A가 C에게 가한 전기력은 거리가 이제 D의 제곱, 전하량의 곱은 4Q의 제곱이 되죠. 그럼 누가 큰가요? A가 B에게 가한 전기력이 C가 B에게 가한 전기력보다 16배나 크죠. 16배.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C를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가했다. 그래서 그 힘이 크다 보니까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을 상쇄시키고 C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는 A로부터 밀림을 당했다. 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플러스의 전기를 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일단은 B의 전하량은 어때요? 서로가 다르고 A하고 C의 전하량은 서로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A, B, C의 전하의 종류와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 A, B의 전하의 종류는 서로가 같은 게 아니라 A, B는 서로가 다르다. 그렇죠?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한번 볼까요? A의 식을 이제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식을 통해서 A 그러면 A는 B로부터 어때요? 끌림을 당하죠. 인력 서로의 전하가 다르니까. 그러면 A가 B를 자기 쪽 방향으로 끌어당길 거고요. 그리고 C는 A를 어때요? 서로가 전하가 다르니까 반대 방향을 밀어내겠죠. 근데요. 어차피 B하고 C는 전하량이 어때요? QQ로 같잖아요. QQ로. 그리고 거리가 B로부터는 D 떨어져 있고 C로부터는 ED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전기력이 더 크냐? B가 A에게 가는 전기력이 C가 A에게 가는 전기력보다 거리가 2배가 가깝기 때문에 전하량은 같고 4배가 클 거예요. 4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C는 A는 C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보다 B가 A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4배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알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나에서는 일단 둘 다 거리가 어때요? B하고 A, C하고 A 같죠? 그럼 B는 A를 어때요? B는 A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C는 A를 어때요? 밀겠죠? 그러면 이때는 둘 다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기 때문에 알짜 전기력의 방향도 마이너스 X 방향이 된다. 그래서 니은 문장은 이제 틀렸고요. 그럼 일단 정답은 2번 디귿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 이걸 이제 5분의 4F라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F를 이제 거리와 전하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는 B, 그래서 마이너스 Q, 그리고 얘는 이제 플러스 전을 띄고 있는 4Q짜리 A,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또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C는 플러스 이제 Q의 전하를 이제 띄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힘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는 B를 어때요? 그러니까 A는 C를 같은 전하기 때문에 밀겠죠. 이렇게 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C를 미는 전기력이에요.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D의 제곱, 전하량은 4QQ. 그러면 4Q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B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 그러면 거리가 2D. 그러면 제곱을 하면 4D의 제곱. 전하량은 Q니까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D 제곱분의 4Q, 왼쪽으로 4D 제곱분의 Q 제곱.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오늘 얼마가? 4D 제곱분의
15Q의 제곱이 나온 거죠. 이게 뭐로 표현했죠? F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F. 4D 제곱분의 15Q의 제곱을 F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할게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면 이제 A가 있고요. A는 플러스 4Q. 그리고 이제 가운데 B, 이제 B는 마이너스 Q. 그리고 또 D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제 C가 있는 거죠. C의 전하량은 이제 플러스 Q. 그럼 동일하게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역시 A가 이제 B를 끌어당기는 힘. 아까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A가 B를 끌어당기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의 제곱분의 4Q의 제곱. 그 다음에 C가 B를 끌어당기는 힘. 서로가 전의 종류가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면 거리가 D 제곱분의 Q의 제곱이죠. 그러면 큰 값에다 이제 작은 값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이제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거. 그러면 얘의 경우는 D의 제곱분의 3Q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이 값이 4D 제곱분의 15Q 제곱이 F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역시 뭐 분모를 4로 한다면 4D 제곱분의 12Q 제곱이니까 12 대 15. 그러니까 15분의 12, 5분의 4F가 나오는 거죠. 5분의 4F.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5분의 4F. 이게 F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A는 전자가 있죠. 이녀전자. 그래서 N형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B는 양공이 보이죠. 그래서 B는 이제 P형 반도체. 그리고 나에서 이제 회로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A가 N, B가 이제 P.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회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다 동일한 이제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 플러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30A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흘러요. 30A 전류가 흘러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요. 그럼 이제 이 경우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둘 다 이제 저항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분기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데를. 그럼 아래쪽으로 이제 전류가 15A 흐르고 위에가 또 15A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시 분기점에서 모여서 다시 이제 30A가 합쳐져 가지고 흘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분기점으로부터 저항이 3개가 나눠지죠. 그럼 위쪽으로 이제 C 가운데 C 아래로 이제 10이 되었다가 또 얘네가 이제 다시 합쳐져 가지고 30이 돼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정을 어떤 걸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회로가 하나가 이제 끊어졌다고 할게요. 여기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이렇게 끊어진 거야. 이렇게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하냐? 30이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분기점에서 끊어진 쪽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요. 그러니까 다 아래쪽으로 이제 30이 이제 흐르는 거고, 또 여기서는 다시 10이 이제 나눠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위쪽에 이제 회로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30의 전류가 분기점에서 15 나눠서 흐른다라는 거죠. 이제 일단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접합된 P형 이제 다이오드를 한번 이제 중간에다 설치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에서처럼 여기가 N형이고요. N형. 여기가 이제 P형이라고 할게요. P형.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역방향으로 지금 전압이 걸린 거죠. 그럼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는 3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역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위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0이 다 아래쪽으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PN 이제 순방향을 걸었어요. 그래서 순방향을 걸었을 때는 이쪽
다이오드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위쪽에 저항이 있는 쪽으로도 흐르고 아래쪽에 저항이 흐르는 쪽으로 흘러서 나중에 이제 30A가 돼가지고 다시 회로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돌아온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스위치를 이제 A에다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건 보지 말아요. 이제 이건 신경 쓰지 말아요. 뭘 신경 쓰지 말냐면, 얘를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그냥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아래쪽은 이제. 그러면, 계속 색깔이 바뀌죠? 이런.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흘러요. 이제 분기점에서 되겠다. 분기점에서. 나눠서 흘러가야 되겠죠.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근데 지금 어때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죠. 그럼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모른다? 흐르지 못한다. 다 어디로 간다? R2를 눌러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S를 A에 연결할 때 니은 보는 거예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Pn 접합 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어때요?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Pn 접합 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이때는 이제 순방향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니은은 순방향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고, 그리고 A는 P형이 아니라 N형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거. 이번에는 스위치를 이제 B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B에다가. 그러면 이제 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없어요. B에다 연결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쪽 플러스, 이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전류가 흐르겠네요. 이제 분기점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에 순방향으로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럼 위쪽에도 전류가 흐르고 아래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회로로 들어온다. 그러면 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를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보다 작다. 다시요. 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를 A에 연결할 때가 S를 B에 연결할 때보다 작다. 요 얘기도 한번 설명할게요. A에 연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흘렀냐면 정 하나만 이렇게 흘렀죠. 정 하나만. 그러니까 그때 R2를 눌렀죠. R2.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회로를 B에다가 이제 스위치를 연결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다이오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에 R1, 아래에 이제 R2, 위쪽과 아래쪽에 다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병렬일 때 R1에 걸리는 전압과 R2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뭐 중학교 때 배웠는지 통합과학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투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병렬이라는 건 아시죠? R1과 R2가 서로가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만약에 저항이 똑같다고 할게요. 저항이 똑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교류지만 예를 들어서 직류 220V다라고 가정하고 얘의 저항이 뭐 22 뭐 ohm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제 10A라는 전류가 흘러요. 왜 10A가 흘렀는지 뭐 I나 R분의 V 그 의미도 없는 거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22ohm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이쪽도 10A의 전류가 흐르고 이쪽도 10A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전압이 220V로 양단의 저항의 전압이 같아지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저항을 또 하나 또 연결할게요. 그러면 R2에도 10이 흐르고 R1에도 흐르고 또 하나의 저항을 연결한다면 여기도 또 10이 흐르겠죠.
또 하나를 더 연결한다면 40이 흐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 연결한다 그러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될 때 50이 흐르는 거고, 그래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될 때마다 전류의 양은요 저항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두 개니까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할 때보다 저항이 두 개 쪽으로 병렬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2배가 더 흘러야 된다는 거죠. 저항이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 연결할 때는 저항이 하나, 그리고 B에 연결할 때는 병렬로 저항이 2개이기 때문에 B에 연결했을 때가 스위치를 저항이 2개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일한 두 솔레노이드 감긴 방향이 서로가 같지요. A와 B의 직류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점 P는 A와 B의 중심축을 잇는 X축 상에 있고요. P에서는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제 이 P점에서는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A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큰 데다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B의 왼쪽 부분이 N극으로서 자기력선이 나오고 A의 오른쪽 부분이 S극으로서 자기력선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앞쪽으로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지만 그림과 같이 N극과 S극에 의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이쪽이 플러스 단자, A가 마이너스 단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원장치에서 A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단자이다. 그리고 A와 B의 내부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렇죠. 얘를 쭉 같이 연장선에서 연결을 하면 돼요. 내부에서는 지금 P에서 NSS 쪽으로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연결해. 그대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때요?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 거죠. A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래서 A, B 내부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서로가 같다. 전원장치의 극을 바꾸어 연결하면 A, B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뭐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전원장치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요번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형성돼 가지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와 같이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 B가 종이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고정되어 있다. 일단 가정을 할게요. A의 면적과 B의 면적을 우리가 이제 ES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리고 B가 자기장 내에 걸쳐 있는 면적을 S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와 이제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이제 B는 이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죠.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이제 곱하기 A의 단면적 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이제 B가 자기장의 영역에 이제 걸쳐 있는 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A의 면적을 ES라고 표현했고 B가 자기장 영역에 걸쳐 있는 면적,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이제 S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T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있죠.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사각형 도선은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뭐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유도 자기장을.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니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4T일 때보다 크다.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 면적은 어차피 걸쳐있는 면적은 똑같잖아요. 면적은 똑같은 거고 B 입장에서. 그러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인데 지금 T일 때하고 4T일 때 자기장의 변화율, 즉 기울기가 T가 4T보다 크죠. 그래서 T일 때가 4T일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으로 문장. 4T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T가 됐던 4T가 됐던 간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은 자기장의 영역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그쵸? 균일한 자기장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면적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그만큼 큰 거고. 그래서 유도전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4T뿐만 아니라 T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단색광이 매질 A에서 BC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세타는 단색광이 B에서 C로 입사할 때 임계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질 B를 기준으로 매질 2에 대한 매질 3의 상대 굴절률과 그리고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상대 굴절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매질 B에서 A쪽으로 빛이 입사한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 A에서의 굴절각은 이제 경로에 이제 반대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과가 되면서 굴절을 하겠죠. 그럼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세타 프라임이 세타보다는 각이 크네요. 그 다음 이제 매질 2에서 매질 3으로 이제 입사가 됐을 경우 이제 그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로 입사가 됐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임각이기 때문에 굴절각이 이제 90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N2에 따른 N3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굴절각 90도분의 사인 입사각 사인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요. N2에 따른 N1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사인 이제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 N1과 N3의 이제 상대 굴절률은 누가 더 이제 크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얘는 우리가 이제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비례식. 그러니까 N1부터 할까요? N1 대 이제 N 이제 3은 우리가 N1은 N2를 이항시키면 N2 곱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N3는 N2 곱하기 사인 90도 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소거할 수 있는 거 N2 사인 세타는 소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1 대 90도. 근데 90도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는 0에서 이제 90도까지. 그러면 구간 자체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N1 값이 N3보다 이제 크다라는 거 하나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에 N2를 이제 사인 세타 분의 N3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식에서 N2로 나타나면 N2는 사인 90도가 1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N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이제 옳은 문장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B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세타보다 작을 때 ABC에서 A의 단색관계 파장이 가장 길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거에 이제 문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A에서의 단색관계 파장이 가장 기냐,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언급한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세타보다 작을 때란 말은 왜 나왔냐면, 지금 A하고 B에서의 굴절각이 세타가 됐을 때 B하고 C 사이에서의 이제
이 세타가 임계각이었잖아요. 그러면 굴절각이 90도가 됐기 때문에 C 쪽으로 투가는 빛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C 쪽으로 투가는 빛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C에서의 우리가 파장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타보다 작은 각일 때는 임계각보다 작게 되거든요. 임계각보다 작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투과를 하면서 굴절할 수 있다. 그러면 C에서도 빛이 진행을 하니까 이때의 파장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굴절률은 N2에서가 가장 컸지요. N2에서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N1, N3. 그러면 속력은 3에서가 가장 빠르겠네요. 속력은. 그리고 속력은 파장에 비례하니까 단색광의 파장은 어디서 가장 길다? 3에서 3, 즉 3이 어딘가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단색광의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